이번 기회 놓치시면 안 되겠죠. 정말 싼 분양이 나올 거예요. 정말 싼 분양이. 안녕하세요, 얼음공장입니다.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예요. 요새 핫 이슈죠. TV에도 나오고요. 여러분, 분양가 상한제 이런 거 공부로 접하는 것보다 편하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한테요, 집을 되게 좋은 입지 있는 새 아파트를 주변보다 훨씬 싸게 준대요. 어떠세요? 좋죠. 저 같아도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느낌이 돈만 놓고 보면은 과거 판교 이런 느낌이죠. 이게 분양가 상한제예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를 일정 가격 이상으로는 못 팔게 강제하는 거예요, 정부가. 이게 당연히 설문조사가 이루어졌고요. 50% 이상이 찬성을 했죠. 왜냐면 정확히 뭔지 모르시니까. 그리고 이걸 논하면서 국토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추진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과거 판교에 아파트 당첨을 몇 명이나 받으셨죠? 이게 보시는 분 중에 받은 분이 계실까요? 그때 경쟁률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극소수한테만 혜택이 돌아갔죠. 이게 판교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성격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다르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본인에게 혜택이 갈까요? 우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청약할 게 아니니까 나랑 상관이 없을까요? 아니, 상관이 있어요. 이게 우리 모두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운 좋은 분들한테는 직접적 영향을 미치겠지만 나머지인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일단 제 사견을 말씀을 드리면요, 전 이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하는 게 약간 좀 실망스럽긴 해요. 예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이거. 사실 지금도 HUG를 통해서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거든요. 따져보면 뭐 지금 규제가 한 개 더 늘어나는 건데요. 여러분, 일단 전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규제가 추가가 되는 거네요. 그죠? 여러분, 규제를 왜 하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규제를 하나요? 안 하겠죠. 오르고 있다는 거네요. 분명히 대출도 막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됐다고 했고 3기 신도시도 다 발표를 했는데 또 오른다는 거네요. 일단 이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어쨌건 정부가 봤을 땐 부동산 시장이 또 오를 것 같으니까 규제를 내놓는 거겠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편에서도 부동산 시장은요, 수요와 공급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수요가 해소가 안 됐어요. 왜냐? 수요가 해소가 안 됐으니까 또 오르는 거고요. 또 오르니까 또 규제를 하는 거잖아요. 정부의 정책의 설명이 맞다면 이제 안 올라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럼 규제가 그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그거는 뒤로 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요? 현재 시장 분석했던 제 전편이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로또 분양 이런 걸로 사람들 희망 고문하고 그러다가 수요가 폭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예, 그게 반복될 가능성이 좀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규제가 지금 당장 나오면, 분양가 상한제가 나오면 또 규제가 나오니까 당분간은 또 위축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억지로 누르면요, 다시 튀어오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왜 더 튀어오르냐면, 만약에 분양을 받기로 마음먹은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런데 난 이번 시장에는 분양을 받을 마음이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분양가가 갑자기 확 내려간대요. 그러면 분양을 받을 마음이 없던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분양을 받겠죠. 근데 이 사람이 청약이 또 높네요. 그러면 분양을 받을 사람이 못 받고 분양을 받을 마음이 없던 사람이 받겠죠. 왜냐면 갑자기 확 싸게 준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번에 분양을 받았어야 되는데 못 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다음 청약에 더 목을 걸겠죠. 그러면 다음 청약은 어떻게 되죠? 경쟁률이 또 올라가죠. 그러면 또 분양받을 마음이 없던 사람이 또 뛰어듭니다. 그러면 더더욱 진짜 분양받았을 사람이 못 받죠. 그럼 이 사람은 또 가만히 있느냐? 아니에요. 결국 하다 못해서 인근의 새 아파트나 자기 돈에 맞춰서 주택을 삽니다. 결론은 뭐죠? 없던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누른 것보다 더 튀어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건요, 장기적으로 보면 수요가 늘어나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실수요자가 위축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을 자극을 해서 수요 자체를 늘리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로 지금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임의대로 조율하겠다는 건데요.
여러분 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담배 가격 올랐죠? 세금 더 거들라고. 그래서 흡연하는 분이 많이 줄었나요? 통계적으로 좀 줄긴 했어요. 그럼 이거 여쭤볼게요. 전자담배는 어떻게 됐죠? 엄청 늘었죠. 좋아요. 그러면 담배는 줄었다고 쳐요. 그런데 담배랑 전자담배를 합쳐보세요. 그리고 기존 담배 시장과 합쳐보세요. 어느 게 더 크죠? 이게 더 크죠. 여러분 원래 있던 수요를 임의대로 누르면 다른 쪽으로 튀고요. 다른 쪽으로 튄 수요를 합치면 원래 합보다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누르면 더 튀어 올라요. 분양가 상한제는요,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매수세, 수요를 더 늘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단기적으로 위축시키겠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정말 주택이 필요하신 무주택자거나 정말 집을 더 좋은 주거 환경으로 옮겨가실 분이라면요, 일단 청약 점수가 높으시면 이번 기회 놓치시면 안 되겠죠. 정말 싼 분양이 나올 거예요. 정말 싼 분양이. 정말 좋은 입지. 그런데 청약 점수가 안 돼서 분양가 상한제가 규제가 세다는 이유로 주택을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또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겠죠. 왜냐면 장기적으로 보면 또 시장을 자극할 테니까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맞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면요, 제가 말씀드렸던 2021년도에 서울의 공급 부족이 앞당겨질 뿐이에요. 공급이 안 되잖아요. 건설사가 이거 주택을 분양을 하겠어요? 여러분 민간시장 상한제 이게 규제는요, 사실상 민간이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땅이거든요. 개인의 땅은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주요 입지란 얘기예요. 거기가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번에 만약에 규제가 시행되고 단기적으로 시장이 위축되면요, 이건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죠? 청약을 받으시던지 아니면 내려간 가격에 매수를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이 되겠죠. 단기적으로는 조율을 받을 수도 있어요. 좋아요. 규제가 나왔으니까 단기적으로 규제를 받겠죠.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저희 예전에 IMF 겪었죠. 시간 지나서 부동산 다시 올랐어요. 엄청. 저희 국제금융위기 겪었죠. 몇 년 전에 다 다시 올랐어요. 파리 대책 나오고 얼마 안 돼서 더 올랐어요. 9.13 대책 이제 거의 다 회복했죠. 분양가 상한제가 또 나오네요. 이번엔 완전 다를까요? 단기적으로 조율이 있다면 그게 정말 규제가 먹힌 걸까요? 단기적 조율일까요? 집이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손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거는 가족을 위해서 중요한 거니까 선택을 맞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분들한테 이 내용을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